네, 안녕하십니까. 홍수장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상우군이 마지막으로 메일 보내줬던 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상우군이 우리 생활 가운데 접하는 모든 대기업에서 출시된 것들 아니면 세계 각국에서 각광을 받는 상품이나 제품이나 또 사용되는 모든 물건들에 대한 브랜드 네이밍, 로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류의 고대 문화사로부터 역사로부터 모든 것들이 성장해왔고 발전해왔고 그것들을 모티브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제품이나 상품에 부합되도록 브랜딩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추측을 이루고 있고 우주를 표현한다든가 우주에 있는 네이밍들을 차용했다든가 아니면 전 세계에서 각광받을 수 있는 이미지나 아니면 형용사들을 차용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고대 패턴이나 사인들을 공부하라는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기초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뭐 미술대 들어가면 뭘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미술사학이라는 것들은 없을 거예요. 외국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대학을 입학할 때 실기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학술적으로 가느냐를 두 방향을 선택해서 가거든요. 같은 학과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이 또는 과를 선택해서 가기에는 아저씨가 누누이 설명했지만 우리의 전통 문화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들어와서 전해진 서양 문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미술사학을 공부하게 되면 유럽의 역사나 아메리카 역사를 공부해야만 해요. 그들의 문화와 예술의 전통적인 역사를 공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깊이나 넓이가 방대해서 외국 교수를 초빙해가지고 배우지 않는 한 한국인으로서 소화해내기가 굉장히 힘든 학문이 미술사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미술을 한다는 사람들, 디자인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고대 미술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과연 있을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 유명 외국 저자들의 책을 읽어봐라는 등 아니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은 제시해 줄 수 있으나 그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책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 것들이 없고 논문도 어떤 특정 국가 특정 문명에 대한 사인이나 로고나 심볼들만 설명을 간략간략하게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지 전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건 없어요. 저는 상호군한테 고대 사인이나 패턴이나 이 엠블렘 같은 경우를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진 것은 스노우플레이크라고 그래가지고 겨울에 눈꽃송이 패턴을 디자인하는데 여러분들은 시중에서 눈꽃송이 패턴 보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저거 과연 누가 디자인했을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아저씨를 비롯한 일본 디자이너들이 이미 30년 전에 다 저걸 디자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샘플링이나 해볼 수 있도록 전부 종이로 패턴화 시켜가지고 오려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현재는 소프트웨어 가지고 저런 스노우플레이크는 디자인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초등학생도 스노우플레이크는 창작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고 그런 패턴 개발법이 소개가 돼 있는데 아마도 한국에서는 관심도 없을 뿐더러 디자인하는 친구들 그냥 인터넷에 떠드는 그냥 이미지 복사해 와가지고 조금 변경하는 거 그걸로 아마 많이 사용했지 본인이 창작해서 본인의 이름을 붙인 스노우플레이크는 없을 겁니다. 그 아저씨는 이미 30년 전, 20년 전에 그런 스노우플레이크를 많이 발표를 해왔고 일본 애들이 책으로도 냈었고 아저씨 거는 이미 설명했다시피 이명박 때 제 사이트가 없어지면서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자료가 전부 소실된 상태고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공용 이미지라 해가지고 그건 개인적인 전혀 다른 플레이크를 디자인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를 디자인하다 보니까 눈의 결정체에서 영감을 얻어서 디자인한 건 맞긴 한데 그걸 디자인하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옛날 사람들 우리가 문자라는 게 있기 이전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시절에는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으며 저게 무슨 뜻으로 저러한 문양을 썼을까라는 걸 공부하다 보니까는 아일랜드 패턴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십자가를 사용하던 것들이 그게 기독교만의 문명이 아니었고 고대 이집트 그 이전에 석기 시대 때부터 이미 그런 문양이나 패턴들을
많은 인류들이 사용해왔고 발전시켜왔고 현재에는 그것들을 자기네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가 종족마다 자신들의 종족에 맞게끔 변형시켜서 사용해왔다는 걸 알게 되었고, 현재 전 세계에 유통되는 모든 상품과 제품에 이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사용해왔던 사인이나 이 심볼 마크들을 많이 차용을 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거지, 그것들을 청년 여러분들에게 학술적으로 논문적으로 또는 그걸 전문적으로 책을 낸 교수가 한국 사람은 절대 없고, 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 놓은 사람들이 많긴 하나 굉장히 단편적이고 한 지역에 지역적으로 아주 축소되고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역사나 고고학이나 이런 미술사학자들이 될 게 아니라면 굳이 쳐다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저 구글에서 영어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대 심벌이라든가 엠블렘이라든가 그런 패턴들을 찾아서 개인별로 수집을 하고 자료를 축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수집하고 조사해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조금 뜬금포 같지만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의상,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또 여러분들이 차고 다니는 뭐 자동차 브랜드, 토요타, 혼다, 페라리, 뭐 마세라티, 이런 엠블렘 로고들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나는 인터넷에 전부 자세히 올라와 있으니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들춰보시고, 그 다음에 패턴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섬유 디자인이나 의상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부가적으로 수업을 전해주지, 그 패턴에 대한 깊이나 역사에 대해서 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한도 끝도 없는 깊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친구가 있을라는 모르겠지만, 그런 패턴이 왜 생겼는지, 그런 것들은 이 시간에 거론하기에는 좀 길어지니까 영상이. 그래서 그런 패턴을 왜 그런 인류가 사용하게 되었고, 왜 지역적으로 대륙별로 패턴의 차이가 조금씩 비슷한 부분들이 생겨나는지에 따라서 인류의 이동설도 또 쳐다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엠블렘이나 사인이나 이런 패턴들을 그냥 호기심 어리게 디자이너라면 당연히 쳐다보고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뭐 인류, 지리 이런 것까지도 관심을 가게 되는 굉장히 폭넓은 학문이 되어버려요. 그만큼 미술이라고 하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여러분들 단어조차도 여러분들 성장하는데 수많은 우리 역사적 사실들의 확인 작업, 지식과 정보에 대한 확인 작업들이 개개인별로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미술인으로 활동할 때, 디자이너로 활동할 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뱅크에 차곡차곡 쌓여진 자산이 될 거. 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런 고대 사인이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디 취업을 해서 디자이너가 되지 않더라도 개인이 혼자서 디자이너로서 성장하고 개인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개인적인 디자이너로서 성장하더라도 이러한 지식이나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축적하고 있을 때 엄청난 자산으로, 재산적 교육 가치로 여러분들 운영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디자이너나 미술가들이 작품을 하기 전에 본인들이 개인적으로나 하는 그룹별로 아이디어 회의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이디어 회의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정상적으로는 브레인스토밍을 한다고 그래요.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영감들을, 스토리를 만들어 작성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룹이라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내 생각도 나열하고 상대방 생각도 나열해가면서 좀 더 많은 각자의 생태계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그 주제에 부합하도록 많은 아이디어들이 쌓인 가운데 각자들을 실행해보고 만들어보고 그것들을 규합하고 뺄 건 빼고 더함으로써 창조적인 브랜드 네이밍이라든가 엠블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어느 한 곳 빠지지 않고 다 거치거든요. 디자인이나 미술뿐만이 아니라 영상 작업이나 시각 작업이나 하여튼 디자인 하는 데는 이 브레인스토밍을 안 거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꼭 그룹이면 좋겠지만 혼자서 스스로가 어떠한 주제를 놓고 창작을 한다든가 작품을 만든다든가 할 때도 반드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거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제작할 것인가, 무엇을 그릴 것인가, 무엇을 내가 창조하고 싶은 거에 대한 주제가 선택이 되면 그 주제에 해당하는 걸 써놓고
그 밑에 합당하게 브레인스토밍, 떠오르는 것들을 스토리 있게 근거를 찾아가면서 주제별로 쭉쭉 적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했다 그러면 그것들로 확정 짓고 결론 내리지 말고, 보통 저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한 주제를 오늘 브레인스토밍 했으면 오늘 결론 내고 결정 짓지 말고 최소한 그것을 술을 담그듯이 묵혀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떠오르는 생각들과 정보들을 동원해서 정리를 했지만 내일 모레 또는 내가 어떠한 다른 장소에 있거나 환경이 변했거나 또는 내가 잊고 있었지만 지난 과거에 수합한 지식과 정보들을 뒤지다 보면 또 다른 브레인스토밍이 떠올라요. 브레인스토밍이 또다시 떠오르면 또다시 내가 첫 번째 스토밍 했던 거는 무시하고 두 번째 스토밍, 세 번째 스토밍, 다섯 번째 스토밍,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났던 것들을 스토밍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머릿속에서 어떤 주제를 떠오르고 제작을 하기 전에 첫 번째 스토밍을 한 것을 기준으로 나머지 걸 지워나가는 방식을 쓰는데, 저는 절대 반대예요. 처음 떠오른 스토밍을 그대로 적어놓고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대로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합산해서 첫 번째 스토밍 한 것도 미리 스토리보드 해보고 두 번째 것도 세 번째 것도 쫙 별도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다면 혼용되고 섞여지고 빠지고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브레인스토밍의 절차를 거쳐서는 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아저씨는 항상 설명하잖아요. 미술 디자인 하는 친구들에게 기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블릿을 쓰든 컴퓨터 노트북을 쓰든 기록해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상당히 하루에 내가 길을 걷다가도 뭔가 번뜩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면 그대로 메모를 하세요. 그 즉시. 미술 디자인 하는 친구들에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록하는 습관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이 속에서 계속 그냥 배설되고 말아요. 좋은 생각. 기록에 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되짚어보고 꺼내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고, 유능한 디자이너일수록 본인의 브레인스토밍 했던 노트들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맨날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했더니 여러분들이 좀 안 믿는 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은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 되어 놓으니까 이렇게 노트하고 볼펜을 갖고 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메모를 하는 편이에요. 내가 메모했던 것들이 사실인가 기록을 뒤져가지고 그 밑에 이제 해석을 달아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부렴부렴 떠오르는 거 있으면 즉시 그려도 보고, 최종적으로 내가 이렇게 순간순간 떠오른 것들 기록했다는 것들을 추합해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도 괜찮겠는데 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려도 보고, 그려가지고 하나의 브레인스토밍 한 것 중에 최종적으로 결과값으로라도 한번 뽑아보고, 제가 이거 보여드린 김에 여기 어디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샘플링 해볼 수 있는 종이로, 이거는 어떤 영화 제작할 땐가 그 스노우 플로이 그 디자인이 필요해갖고 아저씨가 만들어서 발표했던 것들, 그냥 이런 식으로 평상시 때 기록하는 습관이 없는 미술 디자이너들에게 어떤 창조적인 생각들이 나올 것이냐는 좀 별로 기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매회 외쳐도 부족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패턴이나 고대에 나왔던 사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떠오르는 대로 기록하고, 그것들이 사실인지 아니면 원류는 어떻게 되는지, 그 패턴이나 문양들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의 고대 문명들을 공부해야 되는 사학자나 고고학자 이상의 지식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대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기업들이 여기서 착안했구나, 여기서 얘네들이 응용해가지고 영감을 얻어서 브레이밍 한 거구나 라는 것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사람들, 유능하다고 하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해낸 결과값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들을 평가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나 같으면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유명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낸 브레인 네임이나 아니면은 그들이 만들어낸 심볼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에 거쳐가지고 이런 브랜드 네이밍을 했는지, 엠블럼을 만들어냈는지, 심벌을 만들어냈는지 알게 되면 굉장히 공통적인 결과값을 얻게 될 거예요. 항상 공통적인 결과값은 고대 신화로부터 영감, 고대 신화에 대한 기록이나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지구촌에 있는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의 신화에서 등장하는 이름이나 스토리들을 많이 차용했구나.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신화로부터 떠오르는 이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차용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굉장히 공통적인, 북유럽이나 이런 쪽은 자신들의 가문의 마크를 많이 사용해, 가문의 문장들을 많이 사용해, 가문의 문장은 왜 저런 식으로 그렸지라는 것들도 공부하게 되면 또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미술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놓고 제가 Q&A 하면서 청년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고, 어쩌면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하나의 장르이자 직업일 뿐이라고 하는 이 디자인 세계가 어마어마한 지식과 경험과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몰랐지만 그들은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은 관심 없었지만 그들은 가서 경험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자기의 자산으로서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재료로서 충분히 활용을 했고, 여러분들은 몰랐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재료를 사용 못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디자인이나 미술하는 친구들도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대 사인이나 패턴이나 이런 문양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신이 창작 활동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 전통 문양들은 왜 저런 식으로밖에는 그리지 못했지, 왜 사물들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들을 알게 되고, 또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정한 한국인만이 표현할 수 있는 문양이나 패턴이나 이런 사인들을 여러분들이 창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연구하고 논문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든, 그것은 굉장히 지엽적이고 좁은 시각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파고든 논문들은 몇 개가 있을지 모르나, 저는 될 수 있으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건드리고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찾아내길 바라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술 디자인을 하는데 큰 미끄럼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가들, 기득권들, 이런 대기업들에서 창작해내고 발표해내는 디자인 상품이나 제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고 누가 어떤 것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놨는지 여러분들도 전부 평가할 수 있는 수준과 심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그것들을 해석하고 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저씨가 패턴을 공부하였더니 우리 상무고는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저는 물론 여러분들도 충분히 영어로 구글에서 검색하면 단편적인 정보들은 전부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추합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외국 고고학자나 사학자나 미술사학자들이 말하는 영상이나 아니면 자료들을 많이 찾아서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그런 책들이 없다고 아저씨가 말했죠. 그랬으니 상우군이 조사해서 그런 고대 패턴이나 문양들, 그런 엠블렘들이 어떻게 탄생이 되는지 기록한 책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아저씨는 페이퍼크래프트 하느라고 바쁘니까 상우군이 그런 책을 한번 대신 써봐요. 작가로서 활동하는 것도 괜찮지, 디자이너라고 디자이너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도 내고 영상도 만들고 그러는 게 지금 요즘은 자기가 무엇을 전공했든 간에 영상도 다룰 줄 알고 디자인도 할 줄 알고 웹을 활용해 가지고 발표할 줄도 알고 오프라인적으로 책도 낼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이고 다양한 방면의 재능들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저씨한테 계속 자료 달라고 그러지 말고 찾아보는 사람이 되어보시기, 제가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호정이었습니다.